RPC는 함수 호출하는 거하고 동일해요.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함수를 호출하는 콜러 어플리케이션 혹은 서버 어플리케이션, 즉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 클라이언트건 서버건 간에 어떤 함수를 호출하는 거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그냥 함수를 호출해요. 함수를 호출한다는 게 뭐예요? 그 함수에 이름이 있어요. 인풋 파라미터를 줘요. 리턴으로 돌아오는 결과 파라미터를 취할 거예요. 그거 동일해요. 동일한데 앞쪽에서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내가 호출을 하면은 같은 실행 파일 안에 있는 함수가 동작을 해서 결과를 주는 거고, 동적 링킹은 내가 함수를 호출하면 그때 필요한 모듈이 컴퓨터 메모리 안으로 읽혀 들어와서 작업을 마치고 결과를 받는 거라면, RPC라는 건 리모트에 있는 펑션 프로시저를 콜한다는 의미예요. 이거는 뭔 얘기냐면 결국은 내가 함수를 호출했을 때 그 호출된 함수가 실행이 내 컴퓨터에서 되고 있지 않고요. 저 통신을 타고 원격지에 있는 컴퓨터에서 실행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호출하는 쪽은 이것이 어디서 실행이 되는지에 대한 개념을 몰라도 돼요. 뭐 내 컴퓨터 아니든 뭐 어디든 무슨 상관이야. 호출하고요. 실행은 RPC 기능이 알아서 원격지에 있는 곳에서 그 실행을 시키고 결과를 가져다 주니, 함수가 호출됐을 때 파라미터를 전달하는 것을 통신을 통해서 하고 끝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통신을 통해서 합니다. 이것이 RPC예요. RPC. 따라서 HTTP에 있었던 REST라든지 이거하고는 다르죠? REST인 경우에는 원래 컨텐츠를 가져와야 되는 건데 입력 파라미터 같은 걸 어거지로 URL에다 꾸겨 박은 거예요. 소켓이나 이런 건 통신을 뚫어 놓고 전달하는 과정을 다 하는데 프로그래머가 그 모든 과정을 다 이해하고 있고 직접 짜죠. RPC는 그렇지 않아요. 호출하고 결과를 취하는 거에 대해서만 이해하면 되고, 통신을 통해서 주고받는 이런 과정들은 자동화된 도구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분산 네트워크 환경, 결국은 컴퓨터들 프로그램끼리 통신을 해가지고 한쪽에서 상대방 컴퓨터에게 요청을 해서 결과를 가져오는 원격치 컴퓨터의 함수로 호출하는 방법이고요. 컴퓨터를 연결을 하는 입장에서 이 RPC 프로토콜을 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이론은 설명을 할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보를 어떻게 전달하고 오른쪽은 왼쪽에서 정보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하지만 이런 것들이 프로토콜이란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게 있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따라서 사용하는 입장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은닉되어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기술을 쓸 거예요. IDL. 나는 몰라. 이게 통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겠고 나는 호출하고 결과를 받겠어. 요거에 대한 방법론적으로 우리가 이 IDL이라는 걸 할 텐데 인터페이스 데피니션 랭귀지예요. 왼쪽 컴퓨터와 오른쪽 컴퓨터 사이에 정보를 주고받기 위한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는 A를 주면 B를 다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걸 이제 정의하는 랭귀지가 될 거고요. 실질적으로 뒤쪽에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그 코드를 보게 될 겁니다. 따라서 동작의 원리는 이렇게 돼 있어요. 클라이언트는 함수를 호출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호출이 돼야 되는 함수가 클라이언트에 있기는 있어야 돼요. 모양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지금부터 스톱이라고 부를 거예요. 스톱이 되게 뭐 더미, 멍텅구리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콜론은 마치 본인에게 함수가 있는 것처럼 호출을 하고, 서버도 마찬가지예요. 호출되는 쪽은 본인의 컴퓨터에 있는 함수가 호출하는 것처럼 느껴요. 근데 얘는 관문이에요. 얘를 통하면 이 IDL이라는 도구에 의해서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자동화할 거니 그 입력 파라미터와 함수 이름을 RPC 프로토콜이라는 밑에 있는 애를 통해서 전달을 하고, 이것을 받으면 실제로 호출해야 될 애를 찾은 후 얘에게 야, 너 호출됐어. 결과 다 내놔. 그러면 그것을 다시 받아가지고 돌려주는 위쪽으로 전달하는 이 과정을 거칠 겁니다. RPC라고 부르는 거는 다 이런 식이에요. 통신을 통해서 요청하고 응답을 가져오고요. 호출되는 함수와
호출되는 함수, 그 다음에 호출이 되는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서 이 stub이라고 부르는 가짜가 있어요. 그 밑에서 통신과 이 모든 과정을 자동화해주는 그러한 RPC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굉장히 전통적이고 오래된 기술이에요. 이 오래된 기술을 최근에 누가 개량했느냐? 구글입니다. 구글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기술이고 여러분들에게 RPC를 써본 적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아마 동그라미가 없는 이유는 당연히 웹 세대기도 하지만 2대 이상의 프로그래밍을 해본 적도 없을 거고 교수님이 RPC 프로그래밍을 한 거는 석사 2년 차 때 그때 이제 윈도우즈가 엔티 커널이라고 그래서 서버 버전 최초 나왔을 때 저도 그때 해봤어요. 그전에는 안 해봤는데 1970년대 80년대부터 있었던 이 고리타분했던 기술을 2016년 8월에 구글이 새롭게 만들었고 이름을 gRPC라고 했어요. RPC가 리모트 프로시저 콜인 거는 유지했는데 G자를 붙었고요. 직감적으로 뭐겠어요 저게. 구글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구글의 어떠한 문서에서도 gRPC의 어떠한 문서에서도 구글 RPC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남들은 뭐 G가 소문자기 때문에 제너릭 RPC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건 뭐 그냥 설왕설래일 뿐이고 그리고 구글은 이 기술을 보는 것과 같이 이제 GitHub를 통해서 공개합니다. 그래서 github.com에 gRPC를 들어가게 되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는 것과 같이 이렇게 오픈소스 사이트가 열리고요. 여기에 C-based RPC가 있죠. C-based gRPC가 나와요. C로 만든 gRPC지만 인터페이스를 뚫어서 C++, 파이썬, 루비, 오브젝티브, PHP, 뭐 C# 이렇게 다 할 수 있게 돼 있죠. 현재 보면 컨트리뷰터가 713명이나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굉장히 많죠. 713명이나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랭귀지 분포를 보게 되면은 C-based라고는 얘기했지만 사실은 C++이 56.4%인 걸 볼 수가 있어요. 파이썬이 13.4. 그래서 하나의 소스 코드를 구성할 때에도 멀티링규어를 한다는 걸 우리가 좀 알 수가 있고요. 내려가면 설명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보면 gRPC 대문자, 소문자 G가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모던하다, 최근에 만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오픈소스다, 하이 퍼포먼스다. 그 다음에 리모트 프로시저에 속하는 기술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클라이언트 서버 어플리케이션에 맞는 거야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이제 설명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보면 위쪽에 있는 거 대비 언어가 조금 늘었어요. 보면 이제 C++, C#, 다트고, 자바, 코틀린도 있죠. 노드 다 JS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브젝티브 C, PHP, 파이썬, 루비. 그 다음에 웹 쪽으로는 아직 트라이얼 프로젝트인데 웹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있었던 분야를 구글이 이렇게 새롭게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아파치 라이센스예요. 웹 테크놀로지에 속한다. 그래서 아파치 라이센스고 웹사이트는 이렇게 grpc.io가 있습니다. 바로 뒤에 이제 우리가 이제 구경해 볼 사이트예요. 그리고 얘는 우리 수업의 이제 뒷부분에 등장을 할 HTTP2 기반이에요. 따라서 이 HTTP2도 굉장히 많이 쓰이지만 서버 개발하는 입장에서 HTTP2를 쓰게 되면 REST를 쓰기보다 이 gRPC를 많이 써요. 그래서 2016년에 나오고 난 다음에 2018, 2019 요때에 이 gRPC가 소개되기 시작을 했고 2020이 지나면서 앞쪽에서 REST로 설명했었던 부분들을 상당수 이 gRPC들로 많이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이 굉장히 따끈따끈하게 공부하는 이슈가 돼 있고요. RPC 계열이기 때문에 이제 잠시 후에 보겠지만 이 IDL이라는 거, 프로토콜 버퍼라는 거 이런 게 이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이제 단방향으로도 쓸 수 있고 양방향으로도 쓸 수 있는데 이 뒷부분에 설명을 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 기능에 대한 것들은. 주 용도는 우리 수업에서 하고 있는 이 풀 서비스 아키텍처에 맞추고 있으니까 일단 서버 간에 하기 위한 것들 있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하고 이제 백엔드를 통신하기 위한 용도로도 많이 써요. 따라서 그냥 웹 베이스드로 그냥 웹 브라우저 기반으로 한다면 뭐 REST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내가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을 실제로 짜서 앱으로 구현한다. 그런다 그러면 REST를 쓰기보다 이 gRPC를 또 쓰는 것들도 선호가 됩니다. 자, gRPC는 RPC 계열의 언어라고 분명히 RPC 계열의 기술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것처럼 클라이언트,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호출할 때 이 stub이라는 걸 호출을 해요. 서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그림상에서 이제 생략을 했고,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고자 하는 건 이 RPC의 또 특징인데, RPC는 예를 들어서 이 루비 클라이언트, 안드로이드 자바 클라이언트가 있고 C++ 서비스가 있다면 그 함수가 호출이 되고 결국 호출받는 그 언어는 클라이언트하고 서버가 뭐로 구현이 되어 있다 상관이 없어요. 이 stub, 즉 RPC가 이렇게 가려버리는 것이 통신뿐만이 아니고 이 호출되는 쪽이 A 랭귀지고 호출받는 쪽이 B 랭귀지여도 투명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이 gRPC가 또 인기를 끄는 또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굳이 뭐 HTTP 프로토콜을 막 직접 쓰는 걸 하고 싶지도 않고 난 뭐 웹을 싫어하고 그거 구경도 하기 싫고 그냥 함수 호출했으면 좋겠고 이런 면에서도 장점이 있고 서로 폴리가수로 네 랭귀지 너 써, 내 랭귀지 내가 쓸게 이럴 때에도 분명히 RPC 계열의 기술은 장점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 gRPC 이게 홈페이지가 되겠고 우리가 요 뒤에 띄웠던 요 홈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G 위에 이렇게 화살표가 있는데 볼 때마다 잘 모르겠더라고. 혹시 이거 아는 친구들 나오면 교수님에게 친근하게 이메일이나 게시판에 올려주면 고마울 것 같아요. 이건 G자가 뭐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자기네들이 잘 알겠죠. 하이 퍼포먼스하다 요런 거 오픈소스인 경우에 그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홈페이지를 자주 보세요. 자꾸 네이버에서 한글 자료 찾지 말고. 왜 그러냐면 요즘에 그 오픈소스들은 이렇게 다 설명이 다 있어요. 이게 뭔지, 도큐멘트, 쇼 뭐 하는 거 있으면 있고, 블로그 있고, 커뮤니티 정보 있고, 다 여기 있어요. 따라서 오픈소스는 웬만하면 이 안에서 구경하는 게 좋아요. 심지어 그 플러터인 경우에는 다트 플러터가 굉장히 이런 거 잘하는데 이렇게 그 웹사이트도 저희 유튜브도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가면 뭐 이번 주의 위젯 그래서 하나를 아예 꼭 집어가지고 이렇게 2, 3분짜리 클립으로 막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가면 잘 돼 있어요. 여기 먼저 가고 딱 써 있잖아요. 이 목적 하이 퍼포먼스다. 그리고 오픈소스하다. 그 다음에 어떤 목적으로든 쓸 수 있는 RPC다 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랭귀지별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밑을 보면 이 gRPC 목적이 좀 나오죠. 모던하다, 오픈소스다, 하이 퍼포먼스하다, RPC 계열의 프레임워크이다 라고 나와 있고 뭐 어떤 환경이든 돌아갈 수 있다 라고 나와 있고 데이터 센터에서도 아주 잘 써라. 데이터 센터에서 주로 뭐 하냐면 정보 주고받는 것도 있지만 로드 밸런싱 앞에 있는 대장애가 이를 이렇게 연결하는 거 있죠. 그다음에 트레이싱, 헬스 체킹, 어센티케이션 뭐 이런 기능이다 라고 되어 있고 아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하고 백엔드 사이에서 하는 것도 가능하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림으로 짠 나오죠. 제일 먼저 볼 만한 거는 다양한 언어에서 지공을 한다 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심플하다. 싱글 라인으로 여러분들이 실행할 수 있다 라는 것들. 그 다음에 대규모의 초당 수백만 개의 LPC를 처리할 수 있을 만큼 성능 좋고 스케일러블하다 라는 것도 있고요. 요거는 나중에 설명을 할 거예요. 프로토콜 버퍼 설명하면서. 그리고 이제 일단의 RPC는 원래 함수를 호출하고 결과를 받는 거라면 gRPC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스트리밍에 있어요. 스트리밍이 뭐예요? 정보를 끊임없이 쏟아내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HTTP 라이브 스트리밍이라고 얘기한 게 결국은 동영상 정보를 끊임없이 내보내는 건데 뭐 그런 비슷해요. 이것도 나중에 뒤에 설명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이것이 HTTP2이기 때문에 사실 HTTP2의 가장 큰 장점은 보안이에요. 보안. 2보다 3에서 더 막강한데 결국은 암호화하는 거죠. 암호화된 통신하에서 보안이 제공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제 넷플릭스가
사용을 하는 게 있고, 코어 OS에서 많이 사용하는 게 있고, 통신사에서, 통신 장비사가 많이 사용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마이크로 서비스 클라우드 네이티브 하면서 리눅스 파운데이션 하에서 아예 클라우드 네이티브 단체가 있다. 여기서 굉장히 많은 걸 한다 그랬는데 여기에 있는 프로젝트고요. 2016년에 나왔으니까 몇 년 안 됐잖아요. 아직은 인큐베이션 상태입니다. 인큐베이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 오픈소스들의 특징은 보는 것과 같이 커뮤니티가 잘 돼 있어요. 파란새님도 있고, 얘는 뉘세요. 구글 그룹이네. 이건 뭐지? 기터? 기터는 처음 들었는데. 그리고 여기 기터브 아이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트플러터는 여기 유튜브 링크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한번 구경을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이제부터 이제 gRPC를 본격적으로 설명은 할 건데, 교수님은 gRPC를 뭐 시간을 조금 갖고 설명을 하지만 전체를 뭐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인터넷에 들어가면 걸리네. 자, 지금 보게 되면은 이거는 방금 CNCF 얘기했죠. CNCF의 공식 유튜브입니다. 공식 유튜브고요. 지금 보게 되면 구글에 계신 분이 자이언트하고 에릭 씨께서 gRPC를 2019년 11월 23일 아까 교수님이 얘기했잖아요. 2018, 2019 이러면서 gRPC에 대한 관심이 확 퍼졌다고. 요때에 쿠버네티스 전문 컨퍼런스인 쿠베콘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문 컨퍼런스 이게 두 개 같이 했었어요. 이때 구글의 엔지니어가 직접 와서 33분 동안 gRPC를 설명을 한 겁니다. 따라서 교수님이 설명한 강의 자료를 다음 주까지 충분히 듣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인터넷을 뒤져보면 나와요. 요것도 이제 있어요. 비슷한 거가 있더라고 또. 이건 27분짜리. 교수님 컴퓨터 이렇게 느리진 않는데 수업할 때 뭘 많이 띄우고 녹화까지 하니까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이것도 클라우드 네이티브인데 요거는 좀 최신 2021년 4월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보면 이제 중국 사람이더라고. 그래서 이거 보면 2018 차이나가 요즘 올라오긴 했는데 어쨌든 공개는 이렇게 돼 있고 구글에 있는 거고 이거 차이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청중이 그 화자 말하는 사람은 영어로 얘기하고 있기는 한데 중국분인 것 같고 실제로 Q&A 하는 모습을 보면 중국분 같아요. 다 이제 중국분들이 앉아 계시죠. 그래서 중국이 IT 기술이 알리바바 이런 것들이 무섭게 떠오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오픈소스들을 전 세계 누구나 동일하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보다 데이터 센터에 대한 기술은 중국 쪽이 더 빨리 가고 있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gRPC에 대한 것들 이렇게 정보들 많이 구할 수 있으니까 수업에서 끝난 거로만 끝나지 말고 좀 더 찾아보길 바라는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런저런 얘기들이 꽤 많죠. 원래 의도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gRPC 홈페이지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떠올랐었던 4개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어디서 많이 사용을 하는지와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인큐베이션 프로젝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리눅스 산하의 프로젝트다. 이게 리눅스 프로젝트다 라고 이해해도 될 겁니다. 자, 그러면 gRPC의 이제 특징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앞쪽에서 배웠었던 이제 REST, JSON 방식하고 좀 비교를 했어요. 비교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컨트랙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켜야 될 규칙, 규약 뭐 이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프리스크립티브하고 좀 같은 맥락인데 사실 HTTP는 그 REST는 교수님이 설명하면서 그랬죠. 그냥 철학이다. REST API, RESTful API를 구현하지만 결국은 그 회사에 갔을 때 어떤 식으로 구현할지. 그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학생이 질문했어요. 그 교수님 그 CRUD의 크리에이션이 포스트가 맞는 거예요? 푸시 맞는 거예요? 많이 쓰는 거로는 하나를 고를 수 있지만 그 회사에 갔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걸 꼭 싸워가지고 이길 필요는 없다. 왜 그러냐면 그거는 그 회사 나름이니까. 결국
규칙이랄 게 없다, 루즈하다라는 얘기를 했죠. gRPC는 그렇지 않아요. 당연하겠죠. 함수의 이름, 입력 파라미터의 개수, 그들의 타입, 리턴 파라미터의 이름, 리턴 파라미터의 타입, 리턴 파라미터의 개수. 함수를 디클레어 하는 것만큼 구체적인 건 없어요. 결국은 gRPC는 이 굉장히 그 호출하고 결과를 받아오는 그 규칙이 스트릭트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원래 함수 호출할 때 파라미터 개수 순서 이런 거 틀리면 안 되는 경우가 원래 일반적이니까. 그래서 HTTP는 루즈하지만 얘는 굉장히 스트릭트하고, HTTP의 REST나 이런 건 철학이고 회사 나름의 구현을 하는 거지만 이건 프로그래밍 언어의 일환이에요. 정확해야 됩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프로토라는 거를 배울 거예요. HTTP 쪽엔 이런 게 없었고 서드 파티 툴을 썼었는데, 프로토콜 입장에서는 REST나 JSON, HTTP면 돼요. 1.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돼요. 왜 그래요? 주소값을 쓰는 거니까, 주소창을. 그 다음에 마치 그 리퀘스트 리스폰스의 컨텐츠를 우리가 가져오는 거로 하면서 그 안에서 함수를 채웠으니까 HTTP면 다 돼요. gRPC는 현재 HTTP2 위에서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HTTP 1.1 위에서는 안 돌아요. 보안상. 이게 있고, 그 다음에 페이로드, 주고받는 정보인데, 결국은 우리가 REST에서 가장 간단하면 그냥 그 URL에다가 값 집어넣고 결과값 가져오는 그 리스폰스, HTTP 리스폰스 그 컨텐츠로 하면 된다. 많으면 JSON 하면 된다 라고 얘기했죠. gRPC는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입력 파라미터로 주는 거고 리턴 파라미터로 받아요. 아주 스트릭트합니다. 그거를 이제 프로토콜 버퍼라는 거를 통해서 받을 건데, 왜 HTTP를 툴을 쓰냐면 여기 바이너리라고 되어 있죠. 결국은 우리가 TCP/IP 설명을 할 때에 주고받는 메시지는 0과 1 비트의 조합이었어요. 그러다가 HTTP 오니까는 텍스트가 확 됐네. 근데 텍스트 확 되면서 교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휴먼 리더블하는 건 좋지만 성능은 떨어진다. 당연하죠. 200을 보내는데 5K까지 보내요. 심지어 200이라는 것이 2의 2바이트, 0의 2바이트, 0의 유니코드인 경우에 200이면은 6바이트를 허비했어. 근데 이거를 그냥 우리가 비트 처리해버리면 1바이트에 담을 수 있어요. 결국은 왼쪽에 있는 gRPC의 HTTP2의 성능이 좋은 이유는 얘는 0하고 1의 조합으로 돌아왔어요. HTTP가 텍스트로 해가지고 휴먼 리더블하게 만든 거를 다시 2에 가면 바이너리 형태, 0과 1의 조합으로 바꿉니다. 따라서 보내는 데이터에 필요한, 보내는 정보에 필요한 데이터량이 확 줄어요. 주는 게 있어요. 따라서 HTTP2를 쓰는 이유는 보안상의 이유도 있지만 바이너리 형태이기 때문에 통신의 대역폭을 줄일 수 있는 효과도 있고, 통신의 대역폭이 줄어든다는 건 메시지가 작아지니까 빨리 주고받는 지연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죠. 다양한 거고 HTTP2 설명할 때 더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스트리밍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REST, JSON인 경우에는 이 계속 정보를 보내는 얘기 한 적이 없잖아요. 리퀘스트, 리스폰스, 끝. gRPC는 이제 예제를 들어가면 계속 끊임없이 정보를 보낼 수 있는 거를 보여줄 거고 정말 스트리밍 같이 느껴질 거예요. 그것이 클라이언트 쪽에서 계속 정보를 서버에게 보내는 것, 서버에서 계속 클라이언트에게 보내는 것, 양방향에서 계속 주고받는 것을 이제 예제로 보여줄 겁니다. 따라서 그냥 하나 함수 호출해서 그냥 값 하나 받아오는 형태의 REST나 JSON보다는 좀 더 앞서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동영상 이미지를 끊임없이 하나 계속 보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단점이 있으니 HTTP, JSON, REST를 많이 썼던 이유는 이게 원래 웹브라우저 위에서 자바스크립트나 뭐 간단한 어플리케이션 짤 때니까, 즉 브라우저가 지원을 했죠. 근데 gRPC는 현재 gRPC를 지원하는 브라우저는 없어요. 자바스크립트에서 호출하는 게 아직은 안 되니까. 따라서 gRPC는 웹의 세상에서 나와서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정보를 주고받는다라고 얘기하면 되고요. 자바스크립트 선택해서 이 gRPC 하고 싶은 친구들은 이렇게 gRPC 웹, gRPC JS 이런 트라이얼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시도는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시큐리티는 뭐 HTTP 1.1에서는 일반적이지 않았지만 HTTP라 그러면 트랜스포트 레이어 시큐리티 들어가는 게 있을 거고 동일하고요. 그리고 이제 뒤쪽에서 얘기할 때 개념을 이해하면 사용법은 HTTP REST보다 편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이론을 설명한 거를 툴이 자동으로 해줘요. 그래서 여기 보면 클라이언트 코드 제너레이션이 있는데 클라이언트하고 코드가 어떻게 짜여져야 될지 샘플을 자동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거를 따라서 하면 돼요. 따라서 이해는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실제로 짜는 건 적죠. 최근에 나온 랭귀지, 최신 기술들의 특징이에요. 머리 아프게 공부를 할 수 있다면 손발은 편해질 수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이해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뭐 이제 여러분들이 키보드를 딱 이렇게 손을 올려놓고 이제 해야 되면 설치해야 되죠. 설치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설치. 제로 메시지 큐도 설치해야 되고 HTTP도 파이썬은 설치 안 하지만 파이썬에서 뭐 리퀘스트라든지 좀 똘똘한 거 쓰려고 그러면 또 설치했죠. gRPC는 설치가 기본입니다. 가장 최근에 만들어졌고 아직 파이썬 안으로 통합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파이썬인 경우에 이 설치 과정이 나오고요. 앞쪽에서 우리가 그 gRPC 홈페이지 구경을 했잖아요. gRPC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러면 이제 본인이 파이썬을 한다 그러면 이제 파이썬만 했을 땐 문제가 없을 거예요. 킥스타트, 파이썬, 그리고 이제 강의 노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C++ 하고 싶으면 딱 바뀌었죠, 화면이. 예, 열심히 해보세요. 퀵스타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환경 설정 뭐 이런 거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리눅스인 경우에는 sudo att로 설치가 되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macOS는 부르르 하면 돼요. 윈도우즈는 미안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윈도우즈인 경우에 교수님이 WSL2와 그 다음에 그 우분투를 설치하는 게 어떠냐. WSL2를 설치하면서 우분투를 설치하는 거죠. 그런 거 이제 권한 이유인데 미안하지만 어쩔 수가 없잖아요. 윈도우즈는 이런 계열에서 환영을 받고 있지 못해요. 다트인 경우에는 이렇게 퀵스타트로 넘어가면 이렇게 다트 퍼블리시 하는데 결국은 뭐 여기 보면은 설치하는 과정 git 클론 해가지고 이렇게 쭉 하는 과정들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도전해 볼 만한 랭귀지가 뭐 자바 아까 있었던 것 같은데 자바라 그러면 이렇게 JDK 버전하고 git 클론 한 다음에 디렉토리 이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드 쓸 수 있어야 되는가 봐요. 이렇게 해가지고 실행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자,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gRPC 설치가 필요해요. 파이썬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모듈 설치하는 거 pip 인스톨 해가지고 설치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gRPC는 툴이 필요합니다. 툴. 복잡한 이론을 설명했지만 실제 구현은 툴이 가려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gRPC 툴을 까는데 아까 홈페이지에서 파이썬을 누르면 요 명령들이 나오면서 이 설치가 있어요. pip 인스톨로 gRPC IO에 대한 툴을 설치합니다. 이 툴을 설치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A와 B 컴퓨터 간의 통신과 관련된 게 개입이 된 거를 얘가 다 가려주는 툴이에요. 가려주는 툴이기 때문에 요거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과정 pip 인스톨 gRPC IO 하고요. 그 다음에 gRPC IO 툴을 설치하고 나면 파이썬 레벨에서는 이제 환경 설치는 다 끝났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네 가지 타입이 있어요. 네 가지 타입이 있는데 가장 간단한 형태를 하려고 합니다. 결국은 함수를 호출하면서 입력 파라미터를 주고 간단한 결과를 가져오면 끝! 가장 간단한 결과를 가져오면 끝인 케이스. 이거를 우리는 어너리한 이그젬플이라고 얘기해서 어너리 RPC라고 얘기를 해요. 요소가 되는 뭐 가장 간단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함수 호출을 했을 때 파라미터 하나를 주고서 그거를 기반한 결과값을 가져오는 굉장히 간단한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gRPC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통신을 통해 접속할 서버에 해당하는 거를 어떻게 정의해야 될지, 서버 입장에서는 통신을 통해서 다가올 클라이언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한 건데 요 문장이 일단 여러분들에게 시작이 되는 문장입니다.
이런 문법이 있어요. 이런 문법이 들어가 있는 파일을 우리는 프로토라는 파일에 쓸 거예요. 클라이언트는 호출하고 서버는 호출당할. 클라이언트는 호출하고 서버는 호출당할 그 함수를 위한 문법인데 이런 것들을 어디다 정의하느냐? 파이썬 파일도 아니고 C 파일도 아니고 C++ 파일도 아니고 확장자가 .proto인 파일에다가 쓸 겁니다. 저 프로토는 우리가 빠르면 다음 시간에 만날 프로토콜 버퍼라는 이름에서 따온 거예요. 프로토타입도 아니고 프로토 버퍼. 자, 이 파일 잠시 후에 우리가 바로 그냥 소스 코드를 만날 건데 이런 문법이에요. 함수 이름이 들어가요. RPC를 통해서 호출할 혹은 서버 입장에서 호출당할, 즉 네트워크를 통해서 호출되고 호출할 함수의 이름이 들어가고요. 거기에 입력 파라미터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리턴 값이 있다는 거는 리턴을 돌려주는 경우가 일반적이겠죠. 따라서 이 함수는 리턴을 해. 무엇을? 이것을. 리퀘스트를 받아 리스폰스를 내보내는데 리턴한다는 의미는 바로 직감적으로 뇌에 박힐 거고 이 함수의 이름을 여기다 씁니다. 그리고 이것을 RPC 이렇게 선언을 해줄 거예요. RPC 펑션은 RPC로서 리퀘스트를 받으면 리스폰스를 돌려주는 앱니다 라고 이 프로토 파일에 쓸 겁니다. 이렇게요. 여러분들에게 배포된 샘플 코드에 렉처 07 프로그램 01 hello grpc.py를 보면 얘가 이제 우리가 호출할 그리고 호출당할 함수예요. 요 하나 간단한 거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자는 겁니다. 서버에 my 펑션이 있을 거예요. 서버에 있는 이 my 펑션은 input 파라미터를 하나 받아서 간단해요. 인풋을 제곱근으로 제속값으로 만든 다음에 리턴합니다. 클라이언트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my 펑션에 접근할 거고 서버는 본인이 이 펑션을 가지고 있다가 클라이언트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요청을 하면 이 함수에서 제곱값을 계산을 해서 리턴해 줍니다. 요 가장 간단한 걸 했으니 이후에 여러분들은 요거를 응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파일을 hello_grpc.py로 썼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순서에 맞춰서 본인의 grpc에 의해 호출할, grpc에 의해 호출당할애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강의 슬라이드는 이제부터 스텝으로 썼어요. 스텝 1. 내가 서버 입장에서 제공할 함수를 작성하세요. grpc고 나발이고 간에 다 잊어버리고 내가 서버 입장에서 grpc에 의해 호출당할 함수를 작성하세요. 이게 스텝 1이에요. 작성했죠? 그러면 우리가 grpc가 아니라 그러면 그냥 요거 저장한 거 임포트 해가지고 호출하면 되겠죠?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grpc의 세계로 떠나야 되니 이제 이 작업을 할 겁니다. 첫 번째로는 여기에 써 있었던 my function이라든지 define 구문이 없어요. 어디에는? 이 안에는 없죠? 이 파일을 만들 건데 스텝 2 프로토콜 버퍼를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해야 될 일로 얘기한다면 that proto 파일을 작성하는 겁니다. 이미 다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배포했어요. 이거는 lecture 07 프로그램 01 hello grpc의 hello grpc.proto 파일이 있고요. 이거를 열면 아주 간단하게 9줄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구문은 신텍스는 프로토3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 랭귀지로 프로그램을 짜듯이 보는 것과 같이 신텍스는 뭐 서비스인데 있고 브레이스 열고 닫고 문법이 있죠. 문법이 있어요. 이것도 언어예요. 이 언어는 프로토콜 버퍼 언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트에 들어가면 구글이 만든 구글이 아니구나. 오픈소스인 이 프로토콜 버퍼가 만든 언어가 있어요.
우리는 이 언어 중에 보는 것과 같이 버전 3에 해당하는 랭귀지에 맞춰 이 파일을 만들 겁니다. 복잡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쳐다보고 있으면 느낌이 올 거예요.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었던 이 줄이 있어요.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RPC로 호출하고 그 다음에 호출 당할 함수를 정했어요. 그 함수의 이름은 무엇이에요? 보는 것과 같이 my function 2예요. my function은 my number를 받아서 무슨 작업을 한 후에 그 다음에 보는 것과 같이 my number를 리턴합니다. my number를 받아서 작업을 마친 후 my number를 리턴해요. 요 부분이 있죠? 브레이스 열고 닫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감췄고요. 그리고 이 브레이스가 열고 닫혀 가지고 얘를 껴안고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이름이 my 서비스네. my자가 붙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쓰라는 거예요. 개발자가 알아서 정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함수를 정의한 구문이 있는 거를 감싸는 이 절의 이름은 서비스입니다. 그래요. 호출될 기능이 결국 서비스인 거예요. 지금은 my service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정의했는데 쳐다보니까 원격으로 호출되는데 입력 파라미터 하나를 받아서 뭔가를 한 후 입력 파라미터를 리턴 결과값을 돌려주네요. 자, 그러면 my service라는 이름 내가 정해서 이거는 서비스야. my function은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펑션이 있어 내 거야 라고 했죠. my number는 밑으로 가보면 my number가 있어요. 브레이스 열고 닫았는데 my number는 뭐래요? 직감적으로 5죠. 인티저 32. 32비트짜리 인티저 값이고요. 파라미터 value라고 우리가 칭하는 거죠. 따라서 my number는 정수 값이고 32비트짜리예요. 32비트짜리 정수를 하나 받아서 32비트짜리 정수를 돌려주는 my 펑션인 겁니다. 편의상 value라는 이름으로 변수 하나를 선언을 했고 어사인먼트 1은 느낌이 오나요? 대부분 이런 거 디폴트 값이죠. 아무것도 없다면. 그리고 이렇게 값한 이 my number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메시지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네트워크로 우리가 서비스를 만들 소프트웨어를 짜고 있는 입장에서 이 서비스란 개념과 메시지라는 이름이 왜 만들어졌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서버는 my function 서비스를 RPC를 통해서 서비스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한테 요구가 오면 my function 기능을 동작을 해서 결과를 돌려주는 거를 서비스해요. 펑션들은 서비스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통신을 주파하면서 입력 파라미터가 오고 통신을 주파해서 결국 파라미터가 가야죠. 통신에서 주고받는 건 통상 메시지라고 얘기했죠. 메시지인 거예요. 파라미터들은 메시지가 되는 거고 펑션들은 서비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프로토 파일을 쓴 건 이런 의미 정도예요. 프로토콜 버퍼 버전 3 랭귀지를 쓰겠다. 이 문법에 따라 내가 정의한다. 서비스는 하나인데 my number 받으면 my number 리턴하는 거다. my number는 인티저 32 정수다. 요거만 정의했어요. 아직 얘하고 연결이 안 됐네. my 펑션 실제 얘하고 아직 안 됐죠? 그러면 연결하는 작업이 뒤에 있을 건데 일단 프로토콜 버퍼에 대한 설명을 했고, 자, 그러면 프로토콜 버퍼는 내가 하고자 하는 서비스와 주고받을 메시지에 대해서 정의를 한 건데 이 프로토콜 버퍼를 가지고 무슨 짓을 하느냐? 요때 설치한 프로그램을 가동합니다. 여기에는 프로토콜 버퍼 컴파일러라는 애가 들어가 있어요. 줄여서 프로토C. 프로토콜 버퍼 랭귀지에 의해서 이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프로토콜 버퍼 컴파일러라는 애는 프로토C는 뭘 하느냐? 이거를 입력으로 받아가지고 결과 파일을 만들어줘요. 여러 개를. 그 과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명령을 치면 이제 저 프로토라는 그 hello grpc.proto라는 입력 파라미터를 가지고
프로토시 컴파일러가 소스 코드를 몇 개 만들어 줄 건데, 일단 명령어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한다면 파이썬 명령어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m 모듈을 호출하죠. 어떤 모듈을? 방금 설치한 gRPC 툴스자 프로토시를. 그래서 여기 있죠. -m gRPC 툴스 프로토시는 내가 파이썬에서 프로토 버퍼 컴파일러를 실행할 거예요. 입력 파라미터는 뭐다? hello grpc.proto. 바로 hello grpc.proto. 이게 입력 파라미터가 돼요. 자, 그러면 이 입력 파라미터의 디렉토리를 옵션으로 줄 수 있으니 그게 라지.i. 이 파일이 혹시 이 디렉토리가 아니고 다른 곳에 있으면 요 뒤에 쓰면 돼요. 근데 지금은 점으로 찍었죠? current 디렉토리, 현재 디렉토리에서 하겠다는 거고, 소스 코드를 일단 최소한 2개 만들 거예요. 하나가 앞쪽에서 메시지로 선언한 애들에 대한 코드가 만들어지고, 하나는 서비스라고 쓴 애에 대한 코드가 만들어져요. 그거를 현재는 점만 찍어서 현재 디렉토리에다가 결과 파일을 만들려고 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다가 주렁주렁 쓰면 되니 대시 파이썬 아웃에다가 주렁주렁 쓰면 거기에 이제 메시지 관련 파일이 만들어지고, 대시 gRPC 파이썬 아웃 뒤에다가 또 주렁주렁 쓰면 거기에 서비스와 관련된 파일들이 저장이 됩니다.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프로토 파일을 기반으로 해서 뭘 만든다? 요 메시지 부분을 읽어가지고 소스 코드를 만들고, 서비스 부분과 메시지 부분을 같이 읽는데 중요한 건 서비스를 읽어서 또 소스 코드를 만들 거예요. 이론은 복잡하지만 뭐 네트워크를 통한다, 프로토콜 버퍼라는 애를 쓸 거다, 바이너리를 주고받는 거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인 거는 요 앞쪽에서 설치한 툴에 의거 자동으로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파일은 부어지는 요 간단한 my 펑션을 gRPC로 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따라서 이게 최소한이니까 이 3개 이상이죠. 대부분 그거는 3개가 만들어져요. 보는 것과 같이 2개가 만들어져요. 2개가 보는 것과 같이 메시지 프로토 파일에서 메시지라고 정의한 거에 맞춰서 하나가 만들어지고요. 서비스라고 정의한 거에 맞춰서 하나가 더 만들어지니, 메시지는 정말로 아까 우리 얘기했었던 그 my number 인티저 32짜리를 위해서 코드들이 만들어집니다. 파일의 이름에 규칙이 있어요. 파일의 이름에 규칙이 있는데, 우리가 입력 파라미터로 준 파일이 hello grpc.proto였죠. 이거를 사용해요. 따라서 우리가 뒷부분에서 이 파일을 사용할 건데, 메시지와 관련된 파일은 hello grpc.proto여서 프로토에서 hello grpc는 그대로 이용하고 pb2라고 해가지고 pb2.py로 자동으로 이름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앞쪽에 있었던 명령을 실행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만나는 메시지와 관련돼서 자동으로 생성된 소스 코드, 여러분들 그 실습 자료 안에 만들어진 것까지 다 넣어놨어요. 지금 열어보면 보여요, 아니? 그 파일이 있고요. 그 안에는 보는 것과 같이 hello grpc pb2.myname이라는 이름으로 코드가 있습니다. 코드가. 자, 그러면 서비스에 대한 건 가지고 뭘 만드느냐? 클라이언트하고 서버를 이렇게 만드세요라는 일종의 샘플 예제가 만들어져요. 그 샘플 예제 안에 들어가면은 클래스며 기타 등등이 있어요. 이 파일은 hello grpc까지 재사용을 한 후 언더바의 pb2를 재사용하는 건 위하고 비슷하죠, 메시지하고. 근데 다시 언더바 grpc가 추가가 돼서 총 2개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는 메시지용, 하나는 서비스와 관련돼서 클라이언트용 코드, 서버용 코드가 있어요. 이걸 열면 이 안에 제일 중요한 게 hello grpc pb2 grpc에 my service가 등장을 하죠. my service 어디 있었어요? 이거 다 내가 정한 거예요. my service.
마이 서비스가 두 개가 있어요. 왜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이름 뒤에 자동으로 붙은 하나는 서비서, 하나는 스톱. 스톱은 더미, 멍텅구리, 관문 역할. 이거는 누가 사용한다? 클라이언트가 쓰는 거고요. 서비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서버용 코드예요. 따라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건 만들어진 거에 대한 용도, 네이밍, 그리고 앞쪽에서 프로토에 내가 직접 타이핑한 마이 넘버와 마이 서비스가 어디에 들어박혀 있는지를 설명한 거고, 여러분들은 이것만 이해하고 쓰기만 하면 돼요. 기계적으로 써도 돼요, 사실은. 자, 그러면 이제 끝났습니다. 뭐 하면 돼요? 서버 만들어서 실행하면 되고요. 클라이언트 만들어서 실행하면 돼요. 서버부터 만들어 볼까요? 서버 만들 때 클라이언트부터 하자. 클라이언트가 더 쉬울 수 있으니까. 자, 클라이언트부터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요 순차적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파이썬 코드를 하나 만들고요. 첫 번째로 gRPC 모듈을 임포트합니다. 왜냐? 우리가 gRPC 짤 거니까. 두 번째로는 아까 프로토 C가 만든 클래스들이 있어요. 소스 코드들이 임포트해요. 그 다음은 통신을 gRPC용으로 열어요. 그리고 뒷부분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데, 소스 코드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을 할까요? 친절하신 이성원 교수님께서 1번에서 7번까지 이렇게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하기는 어려울 테니 이거를 그대로 소스 코드에다가 1대1로 박아놨습니다. 클라이언트는 렉처 07 prg01 hello grpc 밑에 client.py로 되어 있어요. 첫째, 우리는 gRPC를 썼으니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import gRPC 해요. 둘째, 자동으로 생성한 파일이 두 개 있었어요. hello grpc pb2와 hello grpc pb2 grpc. 요게 주로 메시지 내용이 들어가 있고, 여기 클라이언트 서비스에 대한 클라이언트 서버의 서비스가 있다 그랬죠. 일단 두 개 다 넣어요. 세 번째, gRPC는 통신과 관련된 부분을 숨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통신과 관련된 거는 제일 처음에 한 번만 하면 돼요. 현재 우리는 insecure.channel이라는 걸 통해서 채널 함수로 호출하는데, 이게 통신 채널을 연다. 즉 통신에 대한 기능을 초기화한다는 거예요. 여기 왜 insecure가 붙었는지는 안 가르쳐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gRPC에서 함수 찾아보면 뭔 소린지 알 겁니다. 채널을 열어요. 그래서 이 채널이 붙는 함수가 이렇게 호출이 되는데 gRPC. 땡땡 채널이에요. IP 어드레스 포트 넘버예요. 별거 없죠. 그래서 채널을 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gRPC를 하기 위한 통신과 관련된 부분을 IP 어드레스하고 포트를 다 줘서 컨피겨 한 거예요. 컨피겨. 그러면 아직 채널밖에 안 만들었어요. 클라이언트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통신 연거하고 내가 호출할 함수하고 연결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여기 있습니다. 스톱이 여기 등장했어요. 스톱이 어디 있었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클라이언트 서버 예제가 있다. 클라이언트가 호출하는 거는 이 내가 이름 정한 my 서비스 뒤에 스톱이다. 그래요. 얘입니다. 얘를 어떻게 해요? 보는 것과 같이 hello gRPC pb2 gRPC 이거 해야죠. 왜? 여기 임포트한 거니까. my 서비스죠. 스톱까지 했죠. 여기다 입력 파라미터를 채를 줘요. 즉 더미 자동으로 만들어진 클라이언트용 스톱 함수에게 네가 호출이 되면 너는 이 통신 채널을 쓰는 거야. 따라서 함수와 스톱 함수와 통신 채널을 연결했어요. 그걸 이제 우리는 편안하게 스톱이라고 부를 겁니다. 스톱. 그쵸? 이제 남은 건 뭐예요? 남은 건 편안하게 호출하시면 돼요. 보는 것과 같이 내가 호출해야 될 함수 my number죠. 왜 my number예요? 이 어려운 일을 하면서 우리는 왜 했어요? 보는 것 같이 my number. my number라는 애를 보낼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my number. 그리고 결과값을 또 my number로 받을 거예요. 근데 이 my number 파이썬의 기본 데이터 타입이 아니죠.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my number를 만듭니다. 입력 파라미터로 내가 gRPC를 통해 보낼 애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request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서 파라미터를 4값으로
줘서 결국은 4라는 값을 가지는 내가 gRPC를 통해 가지고 입력 파라미터를 저것으로 보낼 얘를 만들었고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뭐 하면 돼요? 함수 호출하면 돼요. 아유 오래 걸렸어요. 내가 호출해야 될 함수는 뉘세요. 내가 함수를 호출해야 되는 이 안에 숨고 숨어 있는 my 펑션이에요. 그죠? my 펑션 호출하려고 이 짓을 한 거죠. 자, 이제 스톱에 my 펑션을 호출하면 돼요. 입력 파라미터는 방금 만들었죠? 기본적으로 my number 타입으로 객체를 만들어서 4값을 줬으니 얘를 줍니다. 결과는 그냥 받으면 돼요. 리스폰스. 화면에 뿌리면 됩니다. 따라서 gRPC를 쓰니까 gRPC를 임포트 했고요. 메시지와 서비스와 관련돼서 알아서 얘네가 코드를 다 만들어 주니까 고맙게도 그거를 들여왔고요. 통신 채널을 열은 후에 얘를 자동으로 만들어준 스톱에 연결을 했고요. 그 다음은 이 뒤가 내가 해야 될 일을 한 거예요. 줘야 될 패러미터는 인티저 30인데 그거는 my number 타입이니까는 메시지를 만들었고 함수 호출했고 결과를 한 겁니다. 5, 6, 7이 실제로 한 동작이고 1, 2, 3, 4는 기본적으로 내가 루틴하게 해야 될 일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서버 만들러 가볼까요? 서버도 9단계로 해가지고 말을 썼으나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면 이해가 잘 안 될 테니 코드로 바로 직행합니다. 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 gRPC 임포트하는 거는 맞고요. 두 번째로는 future를 임포트해야 됩니다. from concurrent import future인데 future는 길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대부분의 현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future가 나오면 비동기 처리하는 거예요. 비동기. 우리가 비동기가 뭐예요? 리퀘스트를 했는데 리스폰스가 오지 않더라도 나는 나의 갈 길을 가리라. 이거 할 때 대부분 기술적으로 뭐가 동작을 했어요? 스레드가 동작을 했어요. gRPC는 기본적으로 스레드 방식이에요. 그래야지 풀드 플렉스로 뭔가 하겠죠. 기계적으로 퓨처를 임포트합니다. 그래서 gRPC하고 퓨처를 임포트하는 건 기계적으로 하고요. 클라이언트하고 마찬가지로 메시지와 클라이언트 서버 클래스 임포트합니다. 임포트해요. 그리고 클라이언트에는 없었지만 서버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호출당할 바로 그놈 얘가 있어야 돼요. 따라서 실제 작업을 할 hello gRPC를 임포트했어요. 임포트할 거 다 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서버를 만들어야 됩니다. 서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미 gRPC 프로토C라는 프로그램이 서버와 관련된 거는 웬만큼 다 자동으로 만들었어요. 저는 따라서 그거를 재사용하면 되는데 문법은 이러해요. hello gRPC 밑에 자동으로 pb2와 gRPC로 한 후 서비서가 만들어졌죠? 서비서가 서버예요. 얘를 베이스 클래스로 삼아서 my service server 이거는 본인이 만들면 돼요. 그래서 이미 gRPC가 만들어준 my service server를 베이스로 잡아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요. 여러분들의 클래스를. 단 얘는 뭐가 있어야 돼요? 서비스하는 대상이 있어야 되니 걔가 결국 my 펑션이죠. my 펑션. 근데 이 my 펑션은 사실상 실행돼야 될 애는 hello gRPC에 있는 my 펑션으로 여기서 호출이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따라서 여기서 여러분은 본인이 정하고 싶은 대로 정하면 되는데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정한 규칙이 있었어요. my service에 my function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호출받고 호출하기로 했으니 이거에 똑같이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프로토 파일에 정의한 RPC 함수 이름 my function을 그대로 썼고요. 현재 우린 컨텍스트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기 때문에 self, request, context에서 self와 context는 기계적으로 넣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셀프는 당연히 클래스에 define되어 있는 그 멤버 메소드니까 들어갈 거고 컨텍스트가 뭔지 궁금한 사람 찾아보세요. 이 수업에서 이것까지 가면 산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건 요 리퀘스트 하나 받는 게 중요했죠. 자, 따라서 gRPC에서 오토로 만들어준 베이스 클래스를 삼아 드라이브드 클래스를 만들고요. 그 안에 우리가 프로토 파일에서 실제로 서비스를 해야 될 이미 이름을 정한 my function 함수를 멤버로 정의하고요. 그 다음은 클라이언트하고 비슷해요.
리퀘스트 이거를 결국 받아서 우리가 작업을 하죠. 따라서 보게 되면은 hello gRPC 펑션에 request.value 하면 리퀘스트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왜 value예요? 있잖아요. my number에는 value를 멤버로 넣었어요. 따라서 my number.value 하면 값을 읽어올 수 있으니 리퀘스트가 my number 타입이니까 점 찍고 value 꺼내면 당연히 저쪽에서 4 보낸 거 우리가 받는 게 가능하죠. 자, 근데 리스폰스 값을 우리가 만들어서 보내려고 그러면 리스폰스를 뭐로 만들어야 돼요? my number로 만들어야 되니까 객체로 만들었죠. 클라이언트하고 비슷하죠? 클라이언트에서는 보내야 되니까 리퀘스트를 my number로 만들었지만 나는 리스폰스를 보내야 되니까 일단 리스폰스를 my number로 만들었고 거기에 결과 값을 현재 우리가 임포트했었던 원래 타겟되는 함수에서의 결과값을 준 거죠. 그리고 이걸 리스폰스로 했어요. 자, 그러면 임포트 해야 될 거 다 했고 실제로 동작해야 될 서버 클래스 만들었어요. 실행합시다. 실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실행해요? gRPC에는 서버 펑션이 있어요. 이거 그냥 실행하면 돼요. future threadable execute 하고 10개까지 합니다라고 되어 있는 거 궁금하면 찾아서 보는데 느낌상으로 오지 않아요? gRPC 서버를 만드는 거는 원래 되어 있는 거 호출돼서 할 거고 내가 주는 거는 뭐예요? 스레드를 사용하는데 그걸 몇 개까지 할 건지를 주니 여러분들이 찾아봐 가지고 이게 숫자가 바뀌는 게 결국은 스레드 개수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이해한 후 최종적으로 찾으면 돼요. 따라서 간단하게 돌아오면 gRPC 서버를 실행하면 gRPC 서버가 만들어져요. 얼마나 쉬워요? 그리고 이 서버를 내가 만든 이건 gRPC 서버잖아. 없는 기능이 없는 애예요. 내가 만든 기능 누구예요? 얘잖아. 얘하고 연결을 해야죠. 그래서 연결합니다. 고맙게도 함수 이름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요. add 내거 서비스에 서버를 연결한다. 이게 어디 있어요? 자동으로 만들어진 거에 있어요. 요 7번의 eld calculator는 요거는 잘못됐고 함수 이름을 보면 자동으로 만들어져 있는 클라이언트 서버 모듈 안에 함수 이름이 아예 이렇게 돼 있어요. my service를 서버에 연결해라. add라고 돼 있잖아요. 따라서 입력 파라미터. 내가 지금 실제로 실행해야 될 이 서버와 my service 서버를 내가 이 gRPC 서버를 얘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저기 원래 gRPC 서버가 해야 될 그런 기본 기능인 거고 내가 기능해야 될 애를 연결했어요. 연결. 그 다음은 서버 띄우면 돼요. 클라이언트 때하고 봤죠? 포트 넘버 주고 IP 어드레스 줘가지고 우리 이미 앞쪽에서 봤던 것처럼 스타트 시키고 무한 루프 돌아가면서 실행하면 끝입니다. 따라서 임포트 해야 될 거 했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실행이 돼야 될 이 함수를 위하여 자동으로 만들어진 베이스 클래스 안에다가 프로토 파일에서 정의한 이름 속으로 꼭꼭 숨겨서 결국은 내가 실행해야 될 만들었고 gRPC 서버 띄우고 이거를 내가 만든 작업을 하는 서비스에 연결하고 그리고 서버를 띄우면 돼요. 가장 간단한 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의 프로그램을 짠다 그러면 여기에서 바꿔야 될 부분들만 살짝 바꾸면 큰일 벌어지지 않죠. 그러면 이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서버를 띄우고 클라이언트를 실행을 해서 클라이언트가 4를 보내면 결국은 서버가 16을 돌려주고 화면에 뿌리는 이 행위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결국은 내가 원격에서 호출하고 원격으로부터 호출 당할 거는 하나였어요. 하나였던 거고요. 이것이 그냥 내 프로그램 안에서 실행한다 그러면 파이썬 프로그램이 하나겠지만 네트워크를 통해서 호출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있었고 서버 프로그램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원격에 있는 거 호출하려다 보니 결국은 네트워크도 개입이 되죠. 프로그래밍 언어가 다를 수도 있죠. 기타 등등의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 그거를 내가 일일이 다 코딩할 필요는 없다. 막 소켓을 뚫고 뭐 이것은 바이트로 전달하고 우리가 소켓 프로그래밍 할 때 이것이 뭐 유니코드인지 뭐 일반 바이트인지 다 정의해 줬잖아요. 그런 걸 할 필요가 없이 내가 쓴 건 뭐다? 프로토 파일을 쓴 거예요. 프로토 파일에다 뭘 썼어요? 내가 호출해야 될 것, 입력값, 출력값에 대한 정보 이거를 서비스로 묶었고
그때에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가 달라도 되고 그러하다 보니 데이터에 대한 거를 메시지란 이름으로 정의했죠. 그리고는 자동으로 클래스들이 만들어졌어요. 클라이언트에서 호출해야 될 스톱, 서버에서 호출해야 될 서비서, 그 다음에 주고받을 메시지가 정의됐고, 그 다음은 기계적으로 앞쪽에서 있었던 요 스텝, 클라이언트에는 총 7스텝, 서버인 경우에는 총 9스텝을 하면 여러분들은 gRPC 코드를 개발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gRPC가 제공을 하는 가장 기초적인 거, 그냥 정말 뭐 정수 하나, 문자열 하나를 주고 그거에 대한 정수 하나, 문자열 하나 같은 걸 받는 과정을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스트리밍을 합니다. 스트리밍은 뭐냐면 말 그대로 진짜 스트리밍이에요. 입력 파라미터로 뭘 줬더니 출력 파라미터로 끊임없이 값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값을 다 모으면 리스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이디렉셔널한 스트리밍,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스트리밍, 그 다음엔 서버 스트리밍,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설명을 이제 다음 시간에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깊은 이론으로 들어갈 거예요.